오늘의 주인공 쪼쪼네 집을 찾은 제작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쪼쪼는 어딨나요? 쪼쪼요? 여기 거실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낯선 제작진을 보자마자 정신없이 반겨주는데요. 반가워요. 나 좀 뛸게요. 으쌰. 한 번 더. 안 뛸 줄 알았지? 헤.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쪼쪼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쪼쪼 아빠 강정구. 쪼쪼 엄마 이진주. 쪼쪼 큰 누나 강예랑, 쪼쪼 작은 누나 강예린, 그리고 쪼쪼의 형 예찬이입니다. 강아지와 아이들이 뽀뽀를 좋아해 이름도 쪽쪽 소리와 비슷한 쪼쪼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새 아이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된 쪼쪼. 그나저나 녀석에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선 쪼쪼는 제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집이 깨끗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뭘 자꾸 뜯어서 너무 걱정이 되고 있어요. 사실 자기 이 사정권에 있는 건 거의 다 맛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장난감도 그렇고 다 그냥 갉아서 먹어요. 자, 그렇다면 쪼쪼네 일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평일 아침, 엄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멜. 식판에 깔끔하게 담겨지는 반찬들.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 내공이 만만치 않은 것 같죠? 우리 쪼쪼도 배고플 것 같은데요. 아니 어머니, 아침 식사하다 말고 웬 저울이죠? 아하, 쪼쪼의 건강을 위해 매번 적당량의 식사를 챙겨주고 있다고 하네요. 한 번에 50이야. 50g씩 두 번 주는 거는 100g? 아하, 사료 한 알까지 정확하게 50g.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달려들어도 모자랄 판에 멀뚱멀뚱 서 있는 쪼쪼. 밥 먹어봐. 일로 먹어. 야, 먹는 게 영 시원치 않네요. 쪼쪼. 그렇죠, 이렇게 먹어야 정상이죠. 근데 쪼쪼는 왜 그럴까요? 좀 먹어. 안 남기면 안 돼. 이리 와. 보다 못한 보호자. 결국 직접 손으로 떠먹여줍니다. 쪼쪼야. 왜 이렇게 먹어야 되지? 여기 있네. 이거 먹어. 그렇지. 조금 먹는가 싶더니 이내 자리를 뜨고 마는 쪼쪼. 와서. 영 먹는 게 시원치 않은 쪼쪼가 가족들은 걱정이랍니다. 잘 먹지 않은 쪼쪼를 뒤로하고 학교로 회사로 가족은 모두 집을 나섭니다. 쪼야 갈게. 엄마 간다. 안녕. 네, 잘 다녀오세요. 이제 쪼쪼 인사 안 해? 쪼쪼 안녕. 그렇게 집에 홀로 남겨진 쪼쪼.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불안한 느낌. 뭐죠? 그냥 기분 탓이겠죠? 그렇게 아이들 방으로 가더니 이럴 수가. 냅다 책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녀석. 심지어 책장까지 가차없이 씹어댑니다. 하지만 책장이 씹히지 않자 타겟팅 체인지. 역시 뜯었던 곳을 뜯는 게 또 제맛이야. 여기저기 물고 뜯고 점프, 점프, 또 점프.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난장을 피웁니다. 이건 소파에서 뜯어야 제맛이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마침내 학교를 마치고 제일 먼저 집에 돌아온 둘째 예빈이. 학교 가기 전 이렇게 깔끔했던 집안. 과연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샹그리랄라. 짜자잔.
그런데 쪼쪼를 혼내는 것도 잠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둘러 집안을 치우기 시작하는 예빈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네요. 쭈쭈요. 쭈쭈가 자주래? 네. 맨날 이래요? 쭈쭈 그랬는데 예빈이가 왜 치우는 거야? 저요 그냥 쭈쭈가 엄마한테 혼나는 거 싫어서요. 아마도 파양분일걸요. 그 정도로 엄마가 화나요. 쭈쭈가 딴 데로 가는 게 싫어? 네. 저희 쭈쭈 안 보내고 같이 영원히 오래오래 살고 싶어. 이걸로. 30분째 이어지는 청소. 근데 휴지는 뭐하게 예빈아? 설상가상 쪼쪼가 바닥에 오줌까지 쌌네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개우주를 만들었나. 예빈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다시 시작된 쪼쪼 타임. 우리 건데? 이때 쪼쪼가 입에 뭔가 물고 가는데요. 연필은 뭐하게 쪼쪼야? 어? 아니 이 소리는 설마 연필을 물고 뜯고 못 말리겠다 너. 드디어 퇴근에 돌아온 엄마. 뭐야? 이거 뭐야? 뭐긴 뭐겠어요? 이거 어떡해? 야, 일로 와, 너. 아이고, 이게 뭐야? 쪼쪼, 일로 와. 어디 갔어? 이 어떡해? 너? 쪼쪼, 이게 뭐야? 이거 어떡해? 먹으면 어떡해? 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쪼쪼! 쪼쪼!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진짜 못 살아. 쪼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응? 쪼쪼의 이런 말썽 때문에 집안에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쪼쪼의 작품 감상하시죠.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무슨 문제가 있었냐는 듯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쪼쪼. 예찬이도 뽀뽀죠. 쪼쪼도 신이 난 것 같네요. 장난감 공에 흠뻑 빠진 쪼쪼. 이럴 수가. 내 공이 소파에 들어갔어. 잠깐 가만히 있어. 저기 있구나. 이 녀석 잡았어. 안 잡혀. 이 맛에 공놀이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공이 반으로 갈라지자 장난감 조각을 물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쪼쪼. 아이들이 로봇 조립에 집중하는 사이 쪼쪼는 장난감 해체. 쪼쪼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토끼랑 뜯어. 야, 너 그거 다 까먹으면 어떡해? 빨아먹은 게 아니라 씹어먹었어 얘랑아. 물어뜯는 것도 모자라 플라스틱까지 먹어버리는 녀석. 이렇게 포기할 순 없지. 내 간식거리가 찾았다 이 녀석. 자, 그런데 또다시 다른 장난감을 물고 가는 녀석. 이렇게 아무거나 물고 뜯고 먹기까지 정말 큰일 나겠는데요. 다른 이 맛이 플라스틱 맛. 야, 뭐야? 걸렸어. 어떻게 날개 없어? 야, 해봐. 아유, 다 먹었네. 밥을 먹으라니까 밥 안 먹고. 날개 다 뜯어먹고. 날개 어디 있어? 날개 먹으면 안 돼. 플라스틱이야. 진짜 왜 이럴까? 그 예찬이 또 날개 누가 뜯었어. 날개 없네. 못 날겠네. 뜯어 먹는 것도 그래요. 얘가 막 가구도 막 갉아서 먹고 플라스틱 특히나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먹어도 괜찮나 싶고 이게 변해서 이렇게 조금씩 보이잖아요. 이만 조각이 그러면은 이거 속에서 혹시 상처 났을까봐 위장이나 그런 장 쪽에 좀 걱정돼요. 그런 점이. 그런데 잠시 후 쪼쪼야 이번엔 또 뭐야? 저거 날카로워 보이는데요? 나 이거 칼인데? 야! 이리 와! 쪼쪼야 너 그거 먹으면 다쳐. 아무리 플라스틱이라도 날카로워서 위험할 텐데요. 쪼쪼야 차까지 내려놔. 옳지 잘했어. 하지만 장난감을 모두 빼앗기자 새로운 타깃을 찾는 듯한 녀석. 급기야 막내 예찬이에게 접근,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평상시에도 유독 막내 예찬이에게만 이렇게 짓궂은 행동을 한다는데요. 이럴 때마다 가족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쪼쪼야 그만. 응? 쪼쪼야 그만. 저희 특히 막내한테 이 수명 거의 비슷해요. 키가 얘한테 특히 좀 많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막 귀를 막 자꾸 잡아 뜯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빨로. 그래서 예찬이가 막 살려줘라는 말 많이 해요. 도와줘, 살려줘. 얘가 왜 이러지 나한테 막 그러고. 물고 뜯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고 배변 실수까지. 한두 문제가 아닌 쪼쪼. 말썽꾸러기 쪼쪼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서둘러 길을 나서는 강훈련사. 오늘도 쪼쪼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까요?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진짜 무섭다. 우리 쪼쪼 먼저 나가려고 안녕하세요. 인사드려. 네,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냄새 좋은데? 지금 몇 살이에요? 4월 7일생이에요. 4월 7일. 네. 만 7개월 됐나요, 그러면? 아직 애기네요. 네, 애기예요, 아직. 7개월이면은 사람 나이로 한 12살? 12살, 13살? 11살인데. 더 많은데? 더 많은데? 형님! 오빠. 우선은 제가 흔히 이제 방문하는 네, 이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나오는 친구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막 못 들어가고 막 물려고 그러고 막 사람은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 집들 가는데 예, 오늘은 아주 그냥 활달하고 너무 이쁜 친구 네. 집에 왔네요. 우리 저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네, 들어오세요. 네. 자, 그럼 쪼쪼의 문제 영상을 보고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지금 외출한 상태구나. 보호자가 없을 때 집안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곤 했었죠. 장난꾸러기네. 아니 저 혼자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싸인데요? 아싸 아무도 없다 이건데. 아싸인데요 이건. 저 어린 강아지들이 씻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정말 씻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책장만 저거 못 보셨던 거예요? 책장만 이게 너무 심해서 아하. 이런 앞에 가구 것이 이거만 아. 책장도 되게 좀 이가 가렵기도 합니다. 이가 가렵기도 하고 그냥 혼자 있는 거에 대한 저 스트레스도 있고요. 네. 한번 뜯어놔서 저 발라놓으신 거죠, 뭘로? 발라놓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근데 아하. 또 뜯어놔. 저건 항상 하는 저 그거 뭐죠? 나홀로 집에 나왔던 그 남자의 이름? 케빈? 예, 그 케빈이 걔인데 아싸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턱을 쓰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스트레스는 되게 다양해요. 혼자 있는 거에 대한, 분리되는 거에 대한, 뭐 혼날 거에 대한, 또 하나 그냥 성장 스트레스도 있어요. 크다 보면 뭐 신체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심리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은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커버리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뛰고 잘 도망치고 장난도 심하게 걸고, 그냥 크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깨물려고도 하고 위협적인 행동으로도 같이 표출되기도 하고요. 보통 이거는 생후 4개월에서부터 생후 12개월, 한 8개월여간 지속되는데, 데리고 나가셔서 산책하고 뛰고 장난치고 앉아 엎드려 기다려 시키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어렸을 때 잘 클 수 있어요. 도시에서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예의와 규범들을 좀 배우면은 이런 성장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영상을 더욱 유심히 살펴보는 강 훈련사.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먹으면 어떡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을 했으니 내가 화나는 것을 알고 있겠구나. 지금 봐봐, 무서워하잖아. 이제 그게 아니라 당장 그때 혼을 내고 있는 보호자님을 위해서 그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호자가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나도? 나는 지금 이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무서운 행동을,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이게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호자가 나를 두고 외출하네. 그러면 조금 있다 들어와서 나를 혼내겠지를 학습해요. 외출 후 돌아오면 나를 혼낼 거라는 것과 연결이 돼서, 보호자님이 나가서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불안한 게 아니라 돌아왔을 때 나를 혼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물어뜯기도 하고 소변 실수도 하고, 불안하면 공격적이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 불안하면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행동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불안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쪼쪼가 말썽을 피울 때마다 아이 다루듯 혼냈던 엄마 보호자. 결국 쪼쪼는 성장 스트레스와 더불어 보호자가 돌아오면 또 혼날 거라는 불안감으로 턱을 쓰는 행동이 강화되었던 거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마음껏 물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게 선행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물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구분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오고 가다가 그릇된, 잘못된 또 보호자님의 개인 소지품을 깨물거나 장난치거나 가져가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순서예요. 그 다음 쪼쪼는 유독 예찬이를 괴롭혔었죠. 막내구나. 귀를 자꾸 깨물어요. 지금 우리 아이 행동 말고요, 저는 강아지의 행동만 볼게요. 그럴 때마다 예찬이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곤 했는데요. 두 가지가 다 보여요. 우리 쪼쪼가 장난치고 싶어 해요. 좋아해요. 네. 너 좋아해요. 예찬이를요? 네,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몰라서 계속 놀자. 네가 뛸래 내가 뛸까? 놀자. 네가 뛸래 내가 뛸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굳이 뛰지 않아도 예찬이 이렇게 살짝 꼬집고 도망치는 것도 재밌네. 이제 라고 좀 학습하기도 하죠. 왜 귀를 자꾸 공략해요? 재밌잖아요, 반응이요. 맞아요. 재밌잖아요. 네. 얘 왜 이래? 네. 그래요. 그래서 예찬이랑 우리 저 친구하고 놀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쪼쪼는 예찬이를 괴롭히는 게 곧 놀이가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필요해요, 강아지한테. 그러니까 아이들끼리만 놀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지켜봐 줘야죠.
또 저 상태에서도 우리 예찬이한테도 예찬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 예찬이 앞에서 앉아나 엎드려를 습관화시키는 연습도 좀 같이 해야 하고 예찬이도 우리 강아지 앞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비슷할 거예요. 아이들을 보니까 거의 이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행동이 그런 행동을 좀 줄여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행동했을 때 저 친구가 얌전한지를 예찬이가 이렇게 하나씩 익히다 보면 훨씬 더 좀 잘 어울리는 친구가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자 우리가 이렇게 넷이 앉아 있으니 이 넷이 하고 있는 행동에 영향을 받아 같이 앉아 있고 엎드려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저는 우리 아빠가 이제 왔을 때 이렇게 좀 가만히 휘둘리지 않고 점잖이 있는 행동들을 보여주면 너무 좋죠. 쪼쪼와 예찬이가 둘 다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선생님이 되어 올바른 예절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수. 그리고 쪼쪼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가족들이 차분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쪼쪼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아무거나 물어뜯는 문제부터 개선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제 양말이잖아요. 이제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반려견들을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모두가 똑같아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행동을 모든 동물들은 싫어해요. 어떤 뜻이냐면 이곳에 간식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물어뜯는 목적은 뭐예요? 간식을 찾아서 먹으려고. 그렇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친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간식이 숨어 있지 않은 것은 물고 뜯고 찢고자 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과 동물의 특징이죠. 당연하죠. 첫 번째 솔루션, 양말 속 간식 찾기. 빠밤. 지금 이렇게 하면 입을 계속 쓰게 되죠. 만약에 입을 쓰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이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해소가 될 거고요. 이걸 하면서 분명히 간식이 들어가 있지 않은 양말들은 이제는 씹지 않고 싶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벽지 같은 것도 점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지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간식이 숨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물고 뜯고 찢고 먹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양말 속 간식 찾기에 푹 빠진 쪼쪼. 여기도 이제 양말이고요. 똑같이 놓을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할 때 건들지 마셔야 돼요. 뭐 얼굴 이렇게 한다거나 아기들 보면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턱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냄새를 통해서 저기 있는 걸 찾고요. 이것도 얘가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놀이죠. 너무 맛있고 재밌는 놀이. 그래서 초반에는 저 울타리 갖다가 저걸 좀 막아주십시오. 기억이 계속 날 수 있어요. 저기 좀 막고 좀 고질적으로 물고 뜯었던 것들 있죠. 거기를 좀 막으세요. 괜찮아요. 뭐 외출하셨을 때 잠깐 치워놔도 상관없는. 치워놔도 되고 막아놔도 되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충분히 이런 놀이 하게 하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런 행동들은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정신없이 뛰놀고 말썽 부리기 바빴던 쪼쪼.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죠. 심지어 막내 예찬이에게는 장난이 짓궂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있다 보면 자, 이 친구가 여기가 편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편하려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더 좋은 건 우리 살짝 앉아볼까요? 먼저 올바른 매너를 배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 편안하게 쉬는 연습. 예, 앉았을 때 강아지가 오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밖에서도 내 옆에서 걷고 나랑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죠. 자, 점프하려고 할 때 슬쩍 툭 먹이 먹으려고 슬쩍 맞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교육들을 해야 우리 예찬이한테 무조건 점프하고 무조건 뽀뽀하려고 하는 것도 막을 수 있죠. 뽀뽀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정도를 지켜야죠.
그런데 이때 보호자 무릎 위로 올라오려는 쪼쪼. 만약에 무릎 위에 올라오려면 툭 미십시오. 이때 중요한 게 손으로 밀면 안 되시고요. 몸으로 툭 미셔야 돼요. 손으로 미는 순간 보호자가 나를 이뻐해 주려고 한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잠깐만요. 네, 올바른 매너를 배우기 위한 두 번째 단계, 단호하게 거절하기입니다. 하지만 엄마 무릎을 쉽게 포기할 쪼쪼가 아니죠. 약간 큰 예빈이 같네요. 우리 엄마가 약간 큰 예빈이 같은 느낌이. 지금 이게 이제 보이죠? 엄마 이 친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엄마 보호자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님의 거절은 이제 거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딜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싫어라고 하면은 알겠어, 그냥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라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넘겼던 경험들이 지금 거절을 거절이라 강아지가 느끼지 않죠. 우선은 네. 지금도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밀어. 잘하네. 자, 아빠한테 혹시나 가면 똑같이 툭.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쪼쪼가 어리둥절해하네요. 우리 한숨 쉴게요. 하나, 둘, 셋. 우리 강아지 막 쳐다보지 말고요. 네, 가만히 다른 데로. 네. 저 친구가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쉰다라는 건 꼭 겹쳐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예찬이한테 기댔는데 예찬이가 조금 따갑기도 하고 약간 좀 아픈 것 같으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오해하는 거죠. 장난치자고. 이제 점프하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친구는 이제 재밌죠. 똑같아요? 네, 낑낑 소리 낸다, 그죠?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괜찮아요. 투. 웃자, 업어치기, 어머니 한판 승! 업어치기. 엄마 여기. 맞아. 인어공주. 네. 업어치기가 성공의 한 판이네, 한 판. 이렇게 가만히 놔둬. 네. 표정 너무 불쌍해. 불쌍하지만 이제 이 용기를 이렇게도 있어 봐야죠. 이렇게 있어도 봐야죠. 이거 하면서 우리 예랑이도 예빈이도 뭘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하는 걸 지켜보고 있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서요. 보호자님 앉아있을 때 머리 깨물깨물거리는 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나? 그게 재미없는 놀인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만히 있어 보죠. 아까처럼 투정 부리는 아기 같은 행동들은 많이 없어졌죠. 보호자가 쉴 때는 함께 쉬고 쪼쪼의 잘못된 행동을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가족뿐 아니라 예찬이에게도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보호자에게 안기려 하지 않는 쪼쪼. 이제 쪼쪼도 좀 편안해진 것 같죠? 예랑이는 좀 어땠어? 그 많이 멋싸구려 했는데 이번 훈련하는 훈련 시켜주니까 약간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너무 받았니? 엄마한테? 너 연습한 것 같은데? 잘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본의 아니 뭐 이런 거 좀 너 욕심 있어? 제가 쪼쪼가 우리랑 만난 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너무 미안해갖고요. 너무 이 감옥살이 시키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좋은 사람한테 좀 잘 키울 만한 분한테 얘 같이 있어줄 만한 분한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오늘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 들으니까는 조금 많이 제가 노력해서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노력해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좋은 결과는 꾸준하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쪼쪼야, 앞으로는 말썽 피우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 아이들과도 잘 지내고